시작하죠. 일단 여러분 요 단어부터 좀 이게 뭐예요? 시상이? 시는 뭔지 알겠는데 상자가 혹시 한자가 무슨 상자일 것 같으세요? 네. 오. 생각하다 상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시 속에 담긴 표현 중에 글쓴이의 생각과 관련이 없는 표현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죠. 글쓴이는 시를 쓰면서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계의 자아화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의 자아화라는 생각은 뭡니까 선생님 하면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여자친구가 저에게 목도리를 선물해 줬어요. 직접 짠 목도리를 선물해 줬는데 그 목도리를 받았을 때 목도리 색깔이 핫핑크색이었어. 근데 제가 그 핑크색 목도리를 받고서 굉장히 왜 그랬냐면 왜 하필이면 핑크야? 이건 때 여자들이나 차는 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너는 핑크가 잘 받아 이 말 한마디에 그런가 하더니 그때부터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기 시작. 그러니까 이런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핑크색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나의 고정관념을 깨준 거예요. 나는 핑크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정관념을 깨는 핑크. 그죠? 그러니까 그 핑크란 대상에 나만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게 시 안에 하나도 없을 수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시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시상이 전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전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시상을 보세요. 마무리한다. 그럼 어디 보면 돼요? 시 전체 첫 번째 문장 읽으면 돼요? 마지막 문장 읽으면 돼요? 마지막 문장 읽으면 돼요. 알겠어요? 시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디 보면 돼요? 첫 번째 문장 보면 돼요. 된 거죠? 시상은 그냥 시 전체예요. 알겠죠?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 전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맞아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태블릿이 없어서. 그러면 시상을 유발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상을 유발한다. 그럼 유발이라는 것은 초반이에요? 후반이에요? 초반이죠. 시상을 유발하는 것을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의 초반부에 시적 대상이 있고 시상이 확산된다라고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그 핑크색 목도리가 그죠? 핑크색 목도리가 제가 아까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했고 내게 행복을 준다고 했죠. 근데 원래 알고 봤더니 다른 남자애를 주려고 했다가 그죠? 그 남자애한테 차여가지고 근데 뜬 건 아까워서 나한테 줬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갑자기 연민의 눈으로 왜 날 쳐다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불쌍해 이런 눈빛이었어 다들. 아니야 제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땐 그게 뭐가 돼요? 라고 하면 고정관념을 깨기도 했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시선이 확산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시상이 커진다는 거고 시상이 심화된다. 안 좋게 생각했는데 더 안 좋게 생각해. 심화지. 이해되는 거지? 좋게 생각했는데 더 좋게 생각해. 심화지. 시상이 전환된다. 전환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이었는데 전환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긍정. 긍정이었는데 전환되면요. 그 다음에 집약이 무슨 뜻이에요? 집약. 맞아요. 모일집 줄일 약이에요. 시상이 모인다. 그건 뭐 하는 건가요? 맨 마지막에. 그냥 풀. 뭐 이런 식으로 뚝 던지면. 핑크, 목도리. 이렇게 던지면. 어. 하면서 그 핑크 목도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이 떠올라요. 내게 고통과 상처와 사랑을 알려준 핑크 목도리. 이렇게 하기는 게 아니라 핑크 목도리. 이러면 이제 시상 집약이 돼요. 그다음에 시상이 마무리된다. 마무리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어디 보면 된다고? 처음 봐, 마지막 봐.
됐어. 끝이야. 그다음에 시기상의 시간적 전개래요. 시간적 전개는 뭐겠어요? 시간 순서대로 흘러.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가면 태종아. 과거, 현재, 미래로 가도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 맞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행적이라고 하고, 같은 말이 중요한데 순행적과 같은 말은 순서대로 갔으니까 순차적이다. 됐어요? 오케이. 순행적, 순차적, 같은 시간적 같은. 됐어요? 자,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흐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순행이라고 해.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역순행적 흐름이 뭘까요? 회상. 회상. 과거를 회상한다. 알죠? 됐어? 회상이 대표적인 역순행적 흐름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라고 해. 뭐 뻔한 얘기죠? 그러면 역순행적 흐름이란 말과 같은 말을 좀 몇 개, 역행적이라고 해도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역순행과 역행적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그 다음에 그런 말도 있어요. 역전적. 알겠어? 오케이.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공간적 전개라는 게 있어요. 공간적 전개. 자, 공간적 전개. 공간이란 건 화자가 존재하는 곳을 공간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요. 제주도에 갔는데 처음에는 애월읍으로 갔다가 좀 있다가는 표선읍으로 갔다가 조금 있다가는 서귀포시로 갔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공간의 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한라산에 있어요. 한라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표선읍이 보이고 저기에는 애월읍이 보이고 저기에는 서귀포가 보여요.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해요?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는 공간이 바뀌는 거. 그럴 때 시선의 이동에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원경과 근경이에요. 원경이 뭐예요? 원자가 멀 원자, 근자는 가까울 근자. 그 다음에 외부 대상에서 내면 심리를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태종이를 처음 봤을 때 태종이가 지난주에 비해 볼이 좀 더 발그레하게 변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됐어요? 그럼 난 태종이를 봤고요. 나의 내면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태종이는?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태종이가 지난주보다 볼이 좀 더 발그레해졌는 걸 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로 온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외부화되면 또 배우니까 요 정도만 갈게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 다음 수미상관과 대비적 시상 전개 한번 해볼게요. 수미상관 시작해 볼까? 수미 수가 무슨 숫자일까? 아닙니다. 머리 숫자. 미자는 무슨 미자냐면 꼬리 미자예요. 상자는 무슨 상자냐? 서로 상자고. 관자는 무슨 관자냐면 관련되다 관자.
상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관된다.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관된다. 수미상관. 됐어요? 그러면 이 시의 머리는 뭘까요? 하면 시의 몇 번째 문장일까요? 문장이겠. 꼬리는 뭘까요? 마지막 문장. 자, 그러면 서로 연관된다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서로 연관성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다인이가 다인이 왜 이렇게 아까 머리 묶었던 거랑 좀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그새. 그죠? 어우, 네. 다인이가 있어요. 다인이가 대학교에 갔어요. 소개팅을 합니다. 어떤 남자랑 잘 맞을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녕. 안녕. 다인이는 MBTI가 I예요, E예요? E예요. 얘기하다가 근데 넌 보통 쉬는 날 뭐해? 라고 물어봤어요. 다인이가 물어봤는데 남자가 나는 바깥에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운전면허 따고 나서 아빠 자동차 맨날 뿌려서 타고 다니는 중. 이러면서 아빠 자동차 맨날 내가 빌려다가 맨날 밖에 돌아다니고 드라이브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1번 남자. 2번 남자. 난 집에서 책 읽고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해. 넷플릭스 개존잼. 자, 1번 남자, 2번 남자. 둘 중에 어떤 남자 나요? 아, 그래요? 아니, MBTI가 2라면서요. 봤어요. 어찌됐건 2번 남자가 낫다. 그러면 2번 남자랑 연결이 될 거예요. 2번 남자랑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은 뭐죠? 공통점이 느껴져서죠.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건 공통된 요소가 있어서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다가가면 돼요? 걔가 좋다는 거 나도 다 좋다고 하면 돼요. 알겠어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소고기가 좋아, 돼지고기가 좋아? 그죠? 그러면 이 여자애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네 의견만 얘기하세요. 난 소고기 좋아해. 난 돼지고기. 이렇게 해도 돼요. 좋아하는 여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소고기. 나도. 대박. 나랑 진짜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 애다.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알겠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의 굉장히 큰 묘미야. 알았어? 오케이. 그렇죠. 너무 거짓말은 하지 말고 알았지? 어찌됐건. 네, 맞춰줘, 맞춰줘. 알았지? 좋아하면 맞춰주면 돼. 오케이. 수미상관.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비적 전개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우긴 했는데 세종아, 대비라는 건 두 대상의 공통점을 보겠다는 거야? 차이점을 보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공통점을 보겠다는 표현은 뭐였지? 대비의 반대말? 대응으로 가야 돼. 비교라는 말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응. 서로 공통점이 같아. 공통점이 많아. 그럼 어때? 좋아져. 호응. 조화로워. 서로 반응해.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자. 결부. 결부가 뭔데? 맺을 결 줄. 맺어준다는 뜻이야. 설득돼? 그럼 대비의 반대말은 뭐야? 대비의 반대말은 뭐야? 그렇지. 상반도 돼. 대비와 같은 말은 대조 상반. 됐지? 그러면 대비적 시상 전개가 있다는 건 글 속에 하나는 뭐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다시 한번 글 속에 뭐가 있고 부정적 요소가 있고 부정적 요소가 있다라는 뜻이. 모두 있어야 대비야.
됐니? 됐어? 오케이. 이게 수미상관과 대주고요. 그래서 수미상관 예시를 보니까 시의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것도 결국은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하다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넘어가서 수미상관, 수미상응이라고 한다. 상관없고. 대비적 시제한 시간 전개 됐고, 넘어가서 선경후정 기승전결 한번 배울게요. 선경후정 어려울 것 같지만 쉬워요. 생각을 해볼게. 선경후정. 선이 무슨 선자일까요? 오. 경은요? 시경이. 먼저 경치를 쫙 얘기해요. 그다음에 은 감. 먼저 쫙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선경후정이라고 한다. 응. 전결은 뭐냐면 이게 감정의 흐름, 화자의 감정이 처음에는 처음 반부터 막 않지만 하이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기자가 일으키 시작할 기자. 기점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 기점? 기점 뭐야? 기점. 출발점. 은 뭐냐면 오를 승자를 쓰는 거야. 저는 뒤집힐 전자. 전복되다 들어봤어? 올라갔다가 확 전복된 거야. 그 다음에 결은 맺을 결자를 써서 기전결이라고 하는데 상승할 때 그 승자. 알겠지? 뒤집힐 전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 고려가요글 남자랑 이별해 여자가 이렇게 했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이렇게 시작. 나 갑자기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안 보내면 섭섭해서 또 안 돌아올까 봐 내가 진짜 보내주긴 하는데 갔다가 씨발 바로 와야 돼 이런 느낌으로 시가 전개가 돼요. 그러면 미친년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네. 알았어? 알았지? 그렇게 보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면서 끝나는 게 기승전결이네. 이 기승전결 알아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만 알면 돼요. 알겠지? 이걸 꼭 이걸 모르면 나는 바보다 이거 아닙니다. 알았지? 알아서 보시면 돼요. 오케이? 별거 아니고 그런 게 있나비요. 우리 여기 또 중2들 수업인데 내가 또 너무 중산반 언어를 썼네. 힘들다. 미안하다. 조심해야 되는데.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래서 기승전결 어쨌든 이렇게 된다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가 오늘의 가장 어려운
혹시 삼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아십니까? 삼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학 문제 1번, 서술형 10번,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관념의 감각화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걸 알면 돼요. 추상적이란 말을 알아요. 자, 지금 여기 저는 밑에다가 추상적을 좀 상세히 적어 보겠습니다. 추상적의 추가 무슨 추자일까요? 뽑아낼 추자입니다. 추수 들어봤죠? 추하다 할 때 그 추자가 이 추상할 때 추자예요. 추수는 뭐냐면 뽑아낼 추자에 수확물 숫자를 써서 수확물을 뽑아내는 게 추수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추자가 무슨 추자라고? 제거할 추자. 상자는 무슨 상자냐면 모양상 상자라고. 그래서 일정한 모양을 뽑아버렸다. 그게 추상이야. 모양을 뽑아내버렸기 때문에 정해진 모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추상적의 반대말이 뭐냐면 추상적의 반대말이 뭐야? 구체적이야. 왜 그러냐? 이 구체라는 말은 추다 구자를 쓰고 체가 몸체자를 쓰거든.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 이게 구체적이야. 구체적인 대상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겠지? 형태가 있으니까 보고, 그죠? 만지고 이게 가능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추상적이란 건 뭐냐면 말이 관념적. 야, 관념적의 념자가 무슨 념자니? 념. 양념치킨이랑 관련 전혀 없어. 념. 내 이념. 아니야, 아니야. 관련 없어. 념 뭐야? 정빈아 뭘 것 같아? 념. 자, 염자가 보다 관자에 딱 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보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럼 관념적인 존재라는 건 정해진 형태가 있니 없니? 없지. 자, 생각을 해볼까? 내 머릿속에서 도덕을 한번 그려봐. 도덕. 도덕하면 떠오르는 장면들도 다르고 도덕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도 다르고 컬러도 다 달라. 정해진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관념적 존재는 사람마다 그려지는 그림이 달라. 가난 한번 그려봐. 가난. 가난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야? 어? 뭐 한다고? 허름한 옷. 너는 옷이 찢어져 있고 그런 것들. 이게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 자, 가볼게. 요거를 중학교 2학년 때는 추상과 구체만 알면 돼. 중학교 3학년 때는 관념에서 감각까지만 알면 돼. 그러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자, 머릿속에서 지금 아이스크림 좀 띄워봐. 아이스크림. 됐어? 자, 넌 아이스크림 무슨 모양 띄웠어? 어떻게 생긴 아이스크림?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야? 무슨 맛인데? 어?
수박 맛이야? 어디서 팔아? 이게 다르죠? 저는 머릿속에서 아이스크림 띄우라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체리마루예요. 체리마루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체리마루.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엄마는 외계인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렇게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표상한다고 해요. 표상.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언어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연우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분필 무슨 색이니? 아이나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야. 감각을 하면 정해진 형태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게 정해진 형태가 있다를 모양 형자에 모양 상자를 써서 정상이라고. 됐어? 그러면 지금 이 하얀색 분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니? 나의 자아의 밖에 있니? 밖에 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외부 현실, 외부 대상이라고. 자, 이 핑크색 분필을 내가 보고 있는데 핑크색 분필을 보니까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가 나한테 선물해줬던 목도리가 떠올라. 이 핑크색 분필은 외부 현실에 있어, 내면 세계에 있어. 머릿속에 떠오른 핑크색 목도리는 외부 현실에 있어, 내면 세계에 있어. 내면 세계에 있어. 그래서 외부 현실의 반대말이 뭐야? 내면 세계인 거야. 내 말 이해될까?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하이라이트. 내가 지금 이 분필을 보고 있잖아. 이 말을 이렇게 써도 될까? 관찰의 반대말이 뭘까? 관찰의 반대말 문학에서 이게 해서 학생 매번 나오고 매번 틀리는. 자, 예담아, 예담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말이야. 받았던 첫 번째 선물 기억나? 뭐였어? 장난감 책? 차? 오케이, 장난감 자동차. 그럼 그 장난감 자동차는 관찰의 대상이야, 성찰의 대상이야? 지금의 네 입장에서. 네 바깥에 있어, 네 머릿속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성찰의 대상이야. 선생님, 성찰은 반성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세종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선물 받았을 때 기뻤던 기억 있지? 좋아요. 그것도 그 기억도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도 있지? 네.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 있어요. 전부 다 성찰이에요. 내가 과거에 대한 기억, 내 내면에 있는 기억들 중 내가 잘못한 일을 기억한다. 그러면 그땐 그걸 뭐라 그래요? 반성이라고 하는 거고, 성찰은 그래서 반성을 포함합니다. 이퀄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저는 고백을 하고 차인 적이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차였을 때 제 감정은 어땠느냐? 분노요. 분노. 씨발 감히
이런 감정이었어요. 나를 찬다고? 뭐 이런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나요? 다른 건 없었고 난 이런 거였어. 걔랑 나랑 있잖아. 만을 부르는 호칭과 애칭이 따로 있었어. 썸 관계에서 호칭과 애칭이 따로 있었고 만에 무언가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식 사귀자라는 표현을 한 그 순간 아 싫다 거절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엄마가 불러 그래서 가서 연락이 끊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화가 났어요. 이딴 식으로 날 끊어낸다고. 분노. 됐죠? 제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매우 분노했어요. 라는 말을 쓸게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쓸 수. 하늘이 무너져 내기를 바랬다. 이 세상이 멸망하길 바랬다라고 해서. 분노라는 감정은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감각하고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 건물이라고 해도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 그녀가 사는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기 바로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건 추상적이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바꿨으니까 구체화한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구체화, 감각화. 그럼 구체화라는 건 원래 구체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해돼요? 음. The game. 그다음에 주관적 변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변용 별거 아니야. 변이 뭘겠니? 변하다지. 변화시키다. 용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글쓴이가 지 마음대로 변화시켜서 사용했다 이거죠. 됐어요? 오케이? 웬만한 문학 표현 다 주관적 변용이지. 남들은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주관적 변용. 그다음 주객전도. 주는 뭐예요? 주체. 전은 뭐예요? 객은 뭐예요? 객체. 그러면 자 주체랑 객체 구분 못하는 친구들 종종 있는데 또 구분이 쉽면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주체는 뒤에 이 가가 붙습니다. 객체는 뒤에 을을이 붙습니다. 혹은 에나 에게가 붙어요. 이게 맞죠? 맞는 문장이죠? 이렇게 쓰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그다음에 다리. 그래서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바꾼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객전.
내가 밥을 먹죠? 밥이 나를 먹지 않죠? 이게 주객전도. 별거 아니지? 뭐 대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따따따따따따. 파파라치. 파치. 얼마 안 남았어. 파이팅. 다음 행간걸침.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다. 니네 수행평가 해봤어? 선생님이 보고서 작성해와라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어? 그냥 선생님 독후감을 작성해오라고 했어. 독후감을 작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봤어. 뭐라고 따로 욕하셔 안 하셔? 따로 욕 안 하셔. 그런데 어떤 애가 독후감을 작성해 왔는데 뭐라고 하셔 안 하셔? 하겠지? 나와 뒤질래?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누가 줄을 네 맘대로 바꾸래. 줄, 행, 사이, 간 걸침이야. 행간 걸침이. 줄과 줄 사이가 걸친다 이거잖아.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줄과 줄 사이가 걸쳐 있다. 이게 행간 걸침이야. 어렵니?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써도 되니 안 되니? 그지 그지?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야. 열심히 배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너로 그래 마지막 객관적 상가물과 감정이입이야. 혹시 말이야 연애 해봤니? 연애했을 때 헤어져도 봤니? 헤어지면 이런 경험 해봤니?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 얘기가 내 얘기야. 가사 속 이야기가 내 얘기야. 이거 봐, 막 그런 적 있어? 자, 혹은 이런 경험도 있니?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보고 싶은데 버스에서 앞에 커플이 앉아 있어. 갑자기 커플들이 앉아서 새끼들이 대중교통에서 말이야. 갑자기 뽀뽀를 뭐쭉 대고 하고 있어. 보고 싶지가 않아. 불태워버렸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서는 염산 테러하고 싶어. 같은 느낌이 든 적도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응. 그런 것들이 이거야.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여태까지 봤던 커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플이 있다면 내가 20살 때, 21살 때 본 건데 그 커플들 보다가 내가 학교를 늦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었는데 화곡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 역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 노선이 있었어. 그런데 남자랑 여자랑 가위바위보 빠 이렇게 하면서 뭘 해? 빠를 해. 그 다음에 이기면 땅콩을 이렇게 딱. 뭔지 알겠지? 여자가 2번 이겼어. 남자가 근데 여자가 이게 세게 들어요. 아, 이래야 재밌지. 맞아. 더해.
세 번째 남자 이겼어.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엄청 심한 건 아니었고 여자가 때린 거에 약 1.2배 정도 아프게 때렸어. 근데 여자가 얼굴이 갑자기 푹 알겠어? 그러더니 가위바위보. 여자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아니라 이기자마자 뺨을 갑자기 탁 때리는 거야. 남자 맞는데 남자 어이가 없어요. 해가지고 남자 이렇게 눈이 뱅뱅 도는데 그때 지하철이 왔어요. 제가 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저 보고 싶었거든. 너무 마저 보고 싶은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해서 땡땡땡 해서 타야 되는데 그 커플은 사람들이 막 나가고 들어가겠지? 둘이서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진짜 무슨 뭐 그저 일본 무사시 뭐 일본 저기 뭐야 검술 뭐 하듯이 막 이렇게 서로 그냥 바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나는 여기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판이 또 시작된 거야. 가위바위보 했는데 여자 또 이겼어. 좀 더 세졌어. 원래 땅콩 아닌가? 말하면서 네 번째 자각한 거야. 원래 룰은 이거 아니었니? 여기 했는데 여자애가 아니야 바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음 판 남자 이겼는데 돌았어 얘. 여자가 몸이 팍 된 게 아니라 휘청했다 다시. 이제부터는 이들은 그죠? 이제부터 이들은 그냥 무림 대결이야. 알겠어?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무슨 무술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봤더니 막 돌아있어. 가위바위보 이겼는데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그 뭐지? 뭐야 벤치를 밟고 뻑뻑뭐 남자 체중까지 실려가지고 남자도 휘청해. 남자 돌아버린 거 그때부터 발로 이렇게 차고 막 하는데 말려야 되는데 그때 그 21살의 내가 조금 나빴던 게 뭐냐면 피날 때까지는 말리지 말자. 좀 더 보고 싶자. 시간 나면 말리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여자 하는데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익근무원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말리기 시작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많이 혼났어요 저도. 아니 저희 아까 CCTV로 다 봤는데 왜 계속 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지? 그런 장면. 그 커플들 알았지? 이런 얘기 왜 했냐? 객관적 상관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 커플들은요 내 감정을 위해서 뭘 한 건가요?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본 커플들은요 내 감정 염장 지르려고 그냥 걔네들이 내 앞에서 뽀뽀를 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걔네는 객관적인 상태예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요. 여기까지 설득이 될까요? 걔네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걔네는 가만히 지들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내가 괜히 거기다가 서로상 연관 내가 거기다 괜히 내 상황하고 연결을 짓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내가 그냥 그 대상하다가 내 감정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 대상물한테.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같은 말이 뭘까요? 적 대상. 그러면 이 세상의 시에서 객관적 상관물이 없는 시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시에 객관적 상관물 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Right. Why not? 이런 느낌이야. 객관적 상관물 없는 시는 없다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하여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상적인 얘기만 쭉 썼다. 그럼 되겠지만 시는 보통 그렇게 안 쓰잖아. 그지?
어떤 대상 보고 막 이랬네 저랬네 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이란 표현이 있다고. 그럼 감정이입의 이자가 뭐냐면 이자. 입자는 뭐냐면 들어가다 입자예요. 자,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강아지 키운다. 오케이. 네. 그럼 강아지랑 대화 나눠본 적 있겠네요? 왜 없는 척해요? 강아지 기르면 다 이제 속상한 일 있으면 강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겨 있고 이러면 강아지랑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러죠. 오늘 마음서 언니가 무슨 일 있었냐면 그래서 갑자기 걔한테 한번 털어보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없을 리가 없다고. 이게 또 반려동물 키우는 애들은 깽깽깽 마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눈이 갑자기 막 눈가에 눈이 이렇게 뭐야? 초롱초롱하게 빛나기 시작하면 난 뭐라고 느낄까? 얘도 나 따라 슬퍼 려나 보다. 그런 생각 하잖아. 그지? 근데 강아지도 하품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괜히 내가 그 내 감정을 걷다 집어넣는다고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내 감정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나는 화자잖아.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 시에서 말을 하는 화자일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내가 화자인데 화자가 지금 슬픈 감정이 있어. 됐어? 그런데 이 슬픈 감정을 가만히 있는 대상에다가 넣어. 그러면 이 대상에 뭐가 생기냐면 감정이 생겨. 내 감정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내 대상에 감정이 생기면 내 감정하고 얘 감정이 같아 달라. 당연히. 맞지? 이게 감정이입인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하고 감정이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이거 감정이입인지 아닌지 봐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차이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거야. 헐헐 나는 저 깨꼬리 암수가 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구랑 함께 돌아갈까? 그러면 저 대상물들은 암수가 어때? 정다워. 그지? 근데 나는 외로워. 나랑 처지가 같아 달라. 달라. 그럼 내 감정하고 똑같아 달라. 그러면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차였어 이씨 복돌아 나 형 차였어 이러면서 이렇게 강아지 꽉 껴안는데 강아지가 어, 뭐 하면 씨발 너도 슬프지 이런 뭐야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도 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굿다 끝났어 오늘 수형 투사 의탁 그냥 뭐 들어만 두시고 알았지? 수형 투사 의탁 뭐 별거 아닌데 잠깐 들어볼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뭐 한자 정도나 적을까요? 수형 투사 알면 해보면 감정을 투영했다 해서 투자, 투사, 투가 무슨 투자일까요?
이게 쏘다예요. 사자는 무슨 사자냐면 빛사자입니다. 빛을 쏘사. 그럼 빛을 쏘면 뭐가 생길 거예요?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영이에요. 영자가 무슨 영? 됐죠? 그러면 투사랑 투영 없어요. 결국 한 세트인 거죠. 내 감정을 투사했다. 내 감정을 쏘았다. 그래서 그림자가 맺혔다. 별거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투사 투영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하였어요, 나. 그랬을 때 몇 번인가? 10번 넘게. 네? 안 따져. 에이씨, 안 먹어, 이씨. 내 감정 어때 보여요? 내 행동을 여기에다 투사했어요? 내 감정에? 내 감정을 이 행동에 투사했어요? 네. 그래서 니들이 봤을 때 안 좋아 보여요? 네. 별거 아니죠? 그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투, 무언가에서 투사가 되고 투영이 돼요. 되는 거예요? 위탁은 무슨 뜻? 맡길, 맡기고 맡긴다. 맡기고 맡긴다. 됐니? 맡기고 맡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보이그룹이 있는데 그 보이그룹 또 보고 싶어. 근데 그분들 삼촌들이라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앨범을 구할 수가 없어. 네. 동방신기 삼촌들 좋아해. 근데 네 친구들이 네 여자친구가 동방신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 그래서 야 너무 너무 구닥다리다 진짜. 너무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남자애가 또 구해왔는지 동방신기 도와줬으면 좋겠더라고. 동방신기 앨범 구해와서 걔한테 줬어. 동방신기 앨범에는 어떤 감정이 들어? 사랑, 내가 행복했을 때 하는 감정 등이 담겨 있지. 그 선물 안에 맡겨 있지 감정이. 그럼 결국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감정을 알게 되면 다 투사투영 의탁인 거야. 말인지 알겠지? 행동을 통해서. 자, 남자애가 있어. 자, 여기 여자애들 여기 있고 보통 여자애 셋하고 남자애 한 명이 같이 놀러 가면 뭔지 알지? 남자 하나는 거의 노예가 돼. 몰라? 그냥 애가 너무 잘생겼다. 그럼 노예가 아니고 왕자가 되고 애가 이제 생긴 게 중반 이하다. 그러면 이제 노예가 돼요. 그래서 같이 놀러 가면 여자애 셋, 여자애 하나 있다. 그러면 얘한테 면박을 졸라. 떡볶이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아 뭐해 포크 안 놓고 말하면서 아 뭐하냐고 물 안 따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졸라 시켜. 그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요런 행동 액션. 근데 내가 약간 얘를 좋아한다 치. 이런 거 있잖아. 보통 처음에 연애할 때는 이제 윗장 남사친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지. 그럼 어떻게? 자, 내가 안 좋아하는 애, 좋아하는 애가 있다. 안 좋아하는 별로 관심 없는 애들은 그냥 포크를 줄 때, 이렇게.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애한테는 포크를 어떻게 줘? 이렇게. 됐어? 됐어? 얘한테 물 따라 얘네 내가 관심 없는 애들 물 따라 주잖아. 물이 옆으로 새. 물이 옆으로 새. 얘한테는 또로록 또록 막 이렇게. 그 작은 행동에서 여자들이 다 알아. 관심이. 그게 뭐야? 그 행동이 간접적으로 알게 되니까 투사투영 의탁인 거야.
알겠어? 왜? 내가 얘한테 좋아한다는 말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행동에서 알 수 있게 됐어. 왜? 네, 맞아요, 맞아요. 대상의 감정을 맡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타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면 뭐라고 한다고? 투사, 투영, 의탁이 된다고.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많이 배웠다 아주. 고생 많았다. 오키도키요.